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센 라이벌입니다. 해설의 김만수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연대와 고대, 고대와 연대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대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제 전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라이벌 관계인데요. 네. 정말 두 대국자는 부담 가는 한 판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부담감을 이기고 두 분 모두 명국을 펼치시길 기대하겠는데요. 과연 양 대학을 대표해서 어떤 선수가 출전했을지 대국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저는 고대 바둑 회장을 역임했던 최종우라고 합니다. 고대 기후회장 한 지는 한 10년 전 같아요. 예, 그때 했었고, 그거 마치고 이제 대학 바둑 연맹 전체 모임에서 제가 회장이 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종범이라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오비 기후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기력은 잘 못 두는데 한 타이젠 기준으로 한 5단, 6단 정도의 기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중에서 비교적 우수한 인재들이 다닌다는 두 학교가 서로 경쟁적으로 라이벌의식을 갖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 가을에 하는 고대와 연대가 하는 정기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마추어 스포츠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정기전을 하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양 학교가 라이벌 의식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워낙 두 학교 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다 보니까 언제서부터 라이벌이다 그런 관계를 맺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오랜 세월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좀 약간 서로 다양한 부분에서 경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느 부분에서 되게 라이벌이라기보다는 그냥 많은 부분에서 그냥 연대, 고대가 같이 맞붙으면 항상 좋은 승부가 나오고 그리고 서로 더 약간 더 노력을 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라이벌이라기보다는 오랜 친구, 오랜 선후배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고대 바둑 회장 할 때는 사실 저희가 한세실업비에서 우승도 하고 그때는 사실 연대보다 조금 셌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연대에 좋은 학생이 입학하고 연구생 출신 그 이후에는 성적이 조금 연대보다 안 좋았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연대가 조금 더 많이 이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기여한 바가 없고요. 능력이 좀 모자란 부분이 없잖아 있겠지만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좀 기후회 회장직을 맡아서 조금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교가 라이벌이긴 합니다만 서로 좋은 기록을 남기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무리하지 않고 좀 열심히 배워본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기센 라이벌. 오늘 명문대학 맞대결입니다. 김종범 선수와 최종우 선수의 대결. 대국 전에는 두 선수가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벌써부터 비장해지고 있네요. 김종범 선수입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기후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제가 기력을 여쭤봤는데 그냥 겸손하게 3급 정도 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 대국을 준비하려고 인공지능과 또 바둑TV 시청을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외국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때는 좀 승부를 많이 하지는 못하고 인터넷으로만 가끔 두었다고 하고요. 최근에 열심히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어떤 내용 펼쳐줄지 기대가 됩니다. 최종우 선수입니다. 전 고려대학교 기후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네, 또 최종우 선수는 또 대학연맹 회장님도 역임하셨거든요. 네. 오랫동안 바둑계에 도움을 주신 또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각계각층에서 연대, 고대, 이 기후회 출신의 많은 분들이 참 여러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각자 20분에 30초 초읽기 3회, 검은 6집 반입니다.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최종우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합니다. 이 두 대국자를 이제 대국장에서 미리 좀 봤었는데 두 분이 공통점이 네. 다들 초반에 망하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망하진 않아야 되니까 초반 정석 이런 등등 이제 공부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근데 저희가 보면 이런 선수분들이 오시게 되면 서로 암묵적인 합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려운 정석은 피하자. 그렇죠. 어느 네. 정도까지는 좀 편리하게 포석을 짜 나가자. 네, 이런 맞습니다. 전략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군요. 실은 이 화점도 요즘 프로들의 바둑을 보면 이 3-3에 들어가는 게 가장 어려운 정석인데요. 네. 하도 변화가 어렵다 보니까 좀 최종우 선수도 약간은 좀 걸침이 상대적으로 3-3보다는 좀 쉽습니다. 좀 쉬운 정석을 선택을 했네요. 네. 붙이고 젖히고 이단 젖혀가는 또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군요. 근데 어쨌든 뭐 두 분도 겸손하게 뭐 약하다 말씀을 하시지만 네. 뭐 짱짱한 뭐 기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일단 뭐 초반에 승부가 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초반 네 군데 정석에서 좀 무난하게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있는 수가 있고 뚫어서 싸우는 수가 있는데 뭐 최정, 신진서 같이 전투형들은 좀 뚫어가는 수를 많이 두고요. 뭐 박정환, 신민주 같이 좀 수비적인 성향의 선수들은 있는 수를 많이 두더라고요. 네. 김종범 선수는 네. 두텁게 이어가는 수를 택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밀어서 내가 연결을 했다는 얘기는 집을 짓겠다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선수를 얻으려는 게 목적입니다. 그 프로바둑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늘지를 않고요. 3-3에 들어간다든지 걸치든지. 네. 역시 김종범 선수도 최근에 바둑TV 시청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또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확실하게 준비를 많이 네. 하고 나오신 느낌인데요. 네. 이 게다가 이 연고전, 고연전, 이 워낙 대표를 하는 데 부담감이 클 것 같고 더군다나 현재 기후 회장님과 네. 전 기후 회장님이 회장님 간의 네. 또 맞대결이라서 더더욱 좀 두 분이 부담도 되고 좀 준비도 많이 하시고 하셨을 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두 대학 간의 어떤 정기적인 시합과 어떤 네. 라이벌 관계랄까요? 그런 부분 전 국민이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선수분들이 이런 비중 있는 시합, 좀 부담 가는 시합을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두 대국자가 정말 용기를 내셨네요. 그렇습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사실 이렇게 섭외 연락이 네. 갔을 때 부담스러워서 못한다 하시는 네. 분들이 계세요. 네. 많은 분들이 내가 나갔다가 대마가 잡히면 이게 뭔 망신이냐 그러면서 좀 마다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두 대국자 분들은 네. 어쨌든 흔쾌히 도전에 응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두 분 도전하신 것만으로도 정말 멋지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어쨌든 초반은 역시 예측대로 조심스러운 정석을 모두 사용을 합니다. 네, 지금 붙여넣기도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정석이잖아요. 그렇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흑은 좀 실리를 네. 챙겨가는 느낌이 있고요. 백은 좀 두터움을 쌓아가고 있는 건가요? 어떨까요? 네. 근데 다만 어쨌든 초반은 흑이 주도권을 좀 먼저 얻지 않습니까? 네. 정석 선택이라든지 초반 구상은 이제 흑이 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뭐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타이에 따라서 세력 바둑을 두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귀가 이쪽이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네. 보통 요 모양은 이제 협공을 해서 공격하는 방식이 있고 아예 손을 빼고 걸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백이 고를 수 있겠죠. 협공을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력 바둑이 되는 거고 굳히게 되면은 역시 좀 무난한 실리 바둑이 됩니다. 백에게도 선택권이 좌상기 쪽에서 주어집니다. 밀어 올렸는데요. 아래쪽에 백의 세력이 연결되게 할 수 없다 이런 네. 의미일까요? 일단 뭐 큰 실수는 아닙니다만 일단 이 바둑의 원리가 항상 내 귀를 먼저 둡니다. 따라서 지금 백이 이쪽을 먼저 날짜를 굳힌다라고 하면은 백이 가져가는 면적이 좀 더 낮죠. 그렇네요. 네. 네 개의 귀 중에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 거군요. 네. 근데 밀어가는 수 자체는 물론 세력으로서 가치는 있습니다만 이 수 자체가 집이 되는 건 아니니까 백으로서는 손을 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네.
최종우 선수는 백의 두터움이 연결되지 않게 모양을 좀 잘게 쪼개가자라는 의미에서 아래쪽을 밀어 올렸던 것 같고 말씀해 주신 대로 백은 귀를 굳힐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군요. 일단 위쪽을 택했습니다. 네, 하지만 따라가게 되면은 흑이 이득을 봤죠. 그러니까 AI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왜 따라가냐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아래쪽 흑돌이 좀 강해지다 보면 하변 백돌에도 좀 흑이 침입할 여지가 있는 건가요? 그렇긴 합니다만 이 모양 자체는 백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이게 이선 쪽에 들어가는 맥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번에 집이 되진 않는데 김종범 선수 끊었습니다. 강력하게 두어갑니다. 네, 역시 아무래도 싸움을 해야지 좀 마음이 편한 부분도 있고 또 익숙하죠. 네. 자, 흑의 입장에서는 저도 여기서 이제 막상 끊어오면은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흑이 단수 치고 있고 한 점을 이제 잡으면 잡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백이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나가는 수가 네, 가능하군요. 끊는 수가 있죠. 그래서 네. 뭐 막아야 되는데 단수를 치면 요거 이어야 되고요. 두 축으로. 점을 축으로 잡히니까 싸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예 위로 늘어서 싸움을 택합니다. 네, 끊으면 늘어라 이런 바둑격언이 있죠. 네. 평이하게 흘러가던 대국이 하변에서 갑자기 전투가 벌어집니다. 네, 원래 이 바둑에서 싸우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 예. 이 바둑의 어려움은 이 싸워서는 이득을 얻기는 또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는 돌을 잡지 않는 한 이득이 없는데 귀나 혹은 변은 다 한 번에 집이 되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싸움을 좀 늦추는 게 좀 낫긴 한데요. 어쨌든 뭐 싸움의 스타트는 끊어졌습니다. 네, 아래쪽 한 점 백이 잡히지 않게 막아갔고 흑도 지금 이선 네. 선수로 당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네, 하나 젖혀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위기로는 백이 막으면 최종 선수 이길 것 같긴 해요. 네. 하지만 사실 이건 저도 섣불리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보통은 상대가 백이 쪽을 막으면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을 끊는 것이 보통은 이제 바둑 원리긴 합니다. 예. 손 따라두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있는 수도 지금은 좀 애매한 게 끊는 약점이 있어서 애매합니다. 그냥 밀었네요. 네. 야, 근데 와. 이거는 백이 미는 수가 약간 잘못일 것 같은데요. 흑이 느는 수가 100% 선수입니다. 네, 이거 늘게 되면은 쌍립으로 보시다시피 받아야겠군요. 여기가 잡히잖아요. 네, 네. 두 점이 잡히지 않도록. 네, 아까는 백이 여기 이쪽을 막으면은 도대체 여길 둬야 되나 여기 둬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 고민할 게 하나도 없네요. 네, 김종범 선수는 그쪽에 단수를 얻어맞는 네. 것이 뭔가 싫었다 이런 의미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흑은 실리를 선수로 좀 더 얻게 되었고요. 네. 이제 중앙 싸움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최종우 선수가 오랜만에 처음으로 돌이 좀 높았어요. 소리가 생겼는데 이건 뭔가 때릴 때 공격할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격권을 행사하자 좀 기분이 좀 편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흑은 두 점을 좀 돌봐야 될까요? 네. 어떨까요? 어쨌든 여기를 뭐 받아야 되는데요. 뭐 제일 당연한 수는 뭐 이제 느는 수죠. 네, 힘있게 중앙으로 느는 거군요. 네, 네, 한 칸을 반대로 뛰었습니다. 네, 오히려 좀 하변을 압박해 보자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네요. 다만 이 백은 벌려져 있는 돌이잖아요. 예, 벌려져 있는 돌은 공격을 당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제 공격이 안 된다는 걸 알면은 하나라도 중앙 쪽에 가는 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런 의미에서 한 칸 뛴 거는 이제 방향은 맞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방향이 좀 틀렸다라고 하면은 네. 뭐 저희 해설하는 사람도 인간인지라 약간 괘씸죄를 좀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얼마나 좀 더 나쁘다 이런 식으로 네.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은 AI가 딱 얘기를 해주니까 수치를 정확하게 이게, 표현을 해주죠. 네, 감정은 못 썼겠네요. 하지만 약간 낮아지긴 했지만 뭐 그래도 네. 흑이 챙겨놓은 실리가 좋다 이렇게 보고 있군요. 네. 어쨌든 김종범 흑이 선수. 잘못 둔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쪽 방향을 백이 힘있게 일단 머리를 세웠고요. 자, 여기서가 좀 어렵겠습니다. 왜냐면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집을 얻는 것은 왼쪽을 차지하면은 집이 꽤 큰데요. 하지만 흑이 여기를 두들겨 맞으면은 백이 잡힐 돈은 아니다라고 해도 답답함은 좀
상당히 만만치 않은 압박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네, 흑도 모양이 네. 우변이 굉장히 커질 수 있군요. 자, 근데 뛰어 나오게 되면은 어쨌든 왼쪽을 뺏기니까 집으로 좀 손해가 있고요. 덮어갔습니다. 더 크게 좌변을 키워갑니다. 아니, 제가 사실 이 말씀 왜 드렸냐면은 네. 이 김종범 선수는 지금 이제 금융계 쪽에 종사를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네. 투자계 굉장한 고수시라고 네. 들었습니다. 또 이제 최종호 선수는 이제 법조계에 계시고요. 네. 약간 법조계에서도, 금융계 쪽은 예. 아무래도 이 계산이 좀 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이냐 아니면 돌이 좀 강약이냐 아니면 원칙이냐 어느 쪽을 판단할까 약간 직업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좀 네. 가능성을 보시는 건가요? 지금 굉장히 큰 이익으로?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를 두게 되면은 네. 왼쪽이 이제 집을 선택한 건 맞죠. 그렇네요. 네, 역시 좀 커다란 숫자 쪽으로 갔다. 이창호 계열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쪽을 반대로 막히면 아래쪽에 있는 백이 상당히 좀 위태로워집니다. 흑이 방금 말씀해 주신 자리를 막고 중앙을 막아서 네. 백이 하변을 살아야 된다면 서로 모양이 커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흑이 좀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백이 뛰어나갈 수 그렇죠. 있는 절호의 기회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에 어떤 실리도 없고 또 뛰어나갔으므로 명분도 없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은 꼴이죠. 네. 어떻게 보면 흑이 날짜 관계 말 느슨한 수가 됐습니다. 이쪽을 막아놓고 백이 살려고 밑으로 쳐질 때 그 다음에 두기만 하더라도 벌써 오른쪽에 이 폭이 왼쪽을 압도하거든요. 그렇네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상당히 이 자리가 너무나 좋은 자리입니다. 네.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뛰어나가기만 한다면 네. 실적과 성장을 다 잡는 그렇죠. 뭔가 양쪽 방향을 다 투자를 가져갈 수 네.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군요. 저희야 이제 평생 바둑을 했지만 이 바둑 팬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현업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예전에 바둑 팬 중에 한 분이 너무 잡으러 다녀요. 네. 너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잡으러만 다녔고 아니 이렇게 바둑을 잡으러만 다니시면 어떻게 이기냐. 그랬더니 이제 그 선생님께서 네. 이게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현업이 어떤 업이셨을까요? 이제 은퇴하셨긴 네. 했는데 평생을 이 경찰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범인을 항상 잡으러 다니셨군요. 이 잡는 게 생활이 되셨고 네. 바둑 둘 때도 그냥 매번 아하. 잡으러만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게 바둑팬 여러분들은 정말 모두가 그 한쪽 네. 분야의 대가이시다 보니 정말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분에게만 제가 특별히 인정을 해드렸는데 네. 이제 두 대국자도 이제 아무래도 현업에 현직에 좀 종사하고 계시니까 네. 뭐 그런 부분도 좀 약간 기풍으로 아무래도. 살짝 느껴지거든요.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호 선수는 이 법조계에 계시니까 원래 네. 이런 자리가 흔히 대세점이라고 해서 그렇죠. 흔히 원칙적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굉장히 원칙적으로도 좋고 네. 정말 이 논리적으로도 딱 네. 맞는 그런 자리가 되겠네요. 어쨌든 흑이 AI는 흑이 뭐 나쁘다 여기까지는 아닙니다만 아마 이 대국자 입장에서는 왼쪽에 백의 세력이 좀 부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흑의 집은 뭔가 약간 실리형이기 때문에 한 두어 줄밖에 안 되는데 백이 이쪽이 좀 부풀어 있어서요. 네. 좀 부담을 차이가. 느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이가 좀 좁혀졌다 네. 이런 의견인 거군요. 그렇죠. 한 칸 뛴 것도 그런 약간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좀 들어가려고 하는 거 외에는 한 칸 뛸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네요. 위에서 좀 깎아보자 이런 네. 뜻이군요. 근데 두 선수의 기력이 정말 딱 잘 어우러지는 비슷한 기력이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서로 일방적 한쪽이 너무 차이가 너무 세면은 네. 그것도 좀 우울하고요. 그렇죠. 보시는 분들도. 네, 이렇게 라이벌전은 이렇게 비슷한 멤버끼리 둬야지 더 이게 아주 불꽃이 튀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고대와 연대, 네. 연대와 고대의 대결. 현재 연대 기후 회장 김종범 회장님과 그리고 전 고대 네. 기후 회장을 역임한 최종우 회장님 두 회장님 간의 대결입니다. 이렇게 두 대학 간에 네. 뭐 그런 아무래도 부담도 있는데 보면 이 회장님들끼리 붙으면은 더 이게 부담이 있을 더 것 같아요. 흔히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이런 그렇네요. 얘기 있잖아요. 네. 이 회장님들도 보면은 그런 압박감이 은근히 많아서
너무 이게 바둑 이기고 지는 건 좀 나중 얘기인데 너무 허무하게 지시거나 네. 약간 내용이 좀 안 좋으시면 가서 이제 회원들에게 또 혼나시잖아요. 질타를 좀 받으시는군요. 그래서 근데 두 분은 오늘 현재까지 정말 명불이에요. 네, 정말 잘 두고 계십니다. 지금 백이 공격을 갔는데 네. 최종호 지금 선수 백의 역습인가요? 이 수도 어떻게 보면은 공격적인 수고요. 네. 흑이 원래 연결을 해놔야 되는데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부터는 저수가 이제 좋고 나쁜 건 좀 나중 얘기고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됐네요. 다만 여기서 이제 백이 끊을 수 있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자, 끊고 흑도 이거 하나 교환을 하고 빠져 나오면은 일단 이 모든 전투라는 거는 숫자가 우위에 있는 쪽이 일단 유리해요. 그러니까 백돌이 2개인데 흑돌이 더 많잖아요. 그렇네요. 네, 일단은 흑이 유리할 건 확실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이 싸움의 유불리를 판단하실 때 딱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네. 또 좋을 때가 많겠군요. 자, 그래서 AI 보면 이제 끊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 이게 끊는 수 자체가 백이 아. 수적으로 불리함으로. 공배를 끊는 싸움이 될 네. 수도 있는 거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바둑 격언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바둑은 이제 끊어야 된다. 뭐 아. 기자저야라고 하던데요. 네. 굉장히 좀 오해를 많이 사는 격언 중에 문구군요. 하나예요. 그러네요. 아무 때나 끊으면 안 되네요. 그럼요. 네. 자, 어쨌든 때와 장소를 안 끊었어요. 가려야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네. 방향으로 백돌이 흘러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묘한 게 네. 지금 끊을 수 없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흑의 부담인 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흑의 입장에서도 그냥 지켜놓는 게 낫다. 요건데요. 이거를 여기를 지금 안 끊는 것이 김종문 선수 대단합니다. 네. 들여다보고 네. 내친 걸음으로 한 번 더 들여다볼까요? 그렇죠. 여기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끊으려고 하시는데 네. 이거는 주변 돌이 약해져서 아, 끊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망하게 돼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머리 아프게 자꾸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들여다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시 집을 챙겨야죠. 네. 상대도를 무겁게 해놓고 네. 상변을 챙기는 거군요. 두 칸 위험한 수인데요. 네, 지금 비슷한 전략이긴 한데 네. 위험하다고 말씀해 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간격이 넓은가요? 네, 지금 원래는 돌이 하나가 있으면 네. 2칸으로 벌리는 건 정수 중에 정수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하필 여기에 돌이 있을 때만 위에 이게, 지금 들여다봐줘서 여기에 돌이 있을 때만 네. 이때만 수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붙이고 젖힐 때 끊으면은 요 돌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수 쳐야 되는데 네. 뒤로 쳐서 이건 뚫리네요. 네, 이렇게 사고가 나버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나쁜 수가 되지 이 않습니까? 언제든지 좀 시한폭탄 같은 수가 남아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폭탄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폭탄이 남아서 이 바둑은 백이 아무리 좀 잘 된다고 해도 좀 우세를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최종우 선수 일단 중앙 양날일자로 연결의 형태를 취하고 네. 있습니다. 역시 이런 원래가 라이벌전은 부담이 돼서 서로 좀 세게 두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네. 게다가 또 이게 아무래도 또 바둑 TV에서 두시니까 그렇죠. 일단은 조금 조심들을 하시네요. 네. 이 스튜디오에서 대국을 하는 것 자체도 부담이고 네. 이 양대 기후 회장님 간의 대결이라서 부담도 되고 네 그래도 지금 워낙 두 분이 네. 실력이 막강하셔서인지 굉장히 좋은 대국 내용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상당히 공격적인 네. 김종문 선수의 선택입니다. 네 초반에는 굉장히 좀 두텁게 천천히 두어가는 네.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맞습니다. 네, 작전을 짜 나가고 있는 김종범 네. 선수입니다. 지금 이 날일자 형태에서 나와 끊는 약점도 있습니다만 실은 백이 있던 요 자리가 일종의 이제 급소이죠. 네. 좋은 자리는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받아줄 리가 없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백이 끊는 것이 네. 좀 요게 딱 맞고 있으니까요. 장문 자리를 미리 갖다 놓는 셈이군요. 네. 그러면 양보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양보하면 이게 계속 또 뜯깁니다. 지금 조금씩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뜯기게 되면은 이 두 줄이 백이 잡힌 거잖아요. 네. 그 백의 두 줄을 빼줘야 돼요. 흙이 늘어난 네. 만큼 백집에서 빼고 계산을 해야 되네요. 예, 그러면 이게 굉장히 커 보이지만 우리가 요 손해 본 걸 빼버리면 생각보다 큰 집이 아니라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종호 선수가 과연 이제 이수 몸이 풀리면 아마 둘 겁니다. 지금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 네.
이수로 두면 백의 집은 똑같기죠. 네. 백이 좀 엷은 바둑이 됐습니다. 아, 지금 공격을 하면서 백이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약간씩 열분이 생겨서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그것이 문제군요. 보통 이럴 때 우리가 오늘 두 대국자 저희가 얘기를 할 때도 네. 이 법조계도 그렇고 이제 금융계도 AI 영향 아, 그렇죠. 그 얘기로 한참 얘기하다가 저희가 대국을 네. 했잖아요. 근데 프로 기사들은 정말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네, 저희가 그 알파고의 대결로 바둑계가 네. AI의 영향을 가장 세게 받았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어쨌든 네. AI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이 바둑 기술적으로 볼 때 이때가 제일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는 어쨌든 이러고 보면은 어디라도 그래도 뭐, 차변을 받긴 좀 받아야 뚝을 하나? 이렇게 좀 막아야 되지 않냐. 네, 약간 생각이 손해 드는데요. 보더라도 이런 네. 식인데 보통 AI들의 영향은 이왕 손해 본 거 여기서는 답 없다 이거예요. 아, 어차피 지켜도 손해 볼 바에는 네. 좌변을 두지 말라는 건가요? 그렇죠. 손을 빼고 딴 데 두라는 건데 아.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그렇습니다. 두던 방향에서 자꾸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왼쪽에 백이 잔뜩 투자해 놨는데 그걸 포기하라?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네. 자, 지금 이수가 받아주면은 끊어서. 물론 뭐 끊을 수도 있고 뒤로 네, 해도 호구로. 이건 많이 잘 막혔는데 그러네요. 예쁘게 흙이- 막았네요. 이거 확 늘 수도 있고요. 파고들 수 있군요. 왜냐면 백이 버틸 때 끊으면은 그러네요. 이쪽에 약점도 있고 해서 만만치가 아. 않은데 자, 어쨌든 최종호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딱 생각을 멈추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렇습니다. 좌변이 깨지면 백의 입장에서는 망했다 얘기 나올 거고 반대로 좌변을 깨면 흙이 너무나 기분이 좋죠. 네, 과연 강력하게 파고들 것인지. 하지만 이제 바둑수에서는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아마 두 대국자도 평상시라면 이 바웃돌이 잡히지 내가 잡히냐 그러면서 바로 네, 갈 기세상 텐데 늘었을 수 있어요. 이 대국의 이 비중상 제가 보기에는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아, 역시 왕관의 무게가 네. 작용을 하는군요. 근데 막는 정도도 있고 안전하게는 이런 정도 연결. 제일 안전한 수죠. 예, 안전하게 연결만 해도 네. 사실 예, 이런 식으로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백 흙집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나면은 백이 한 줄은 깎입니다. 그렇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선수로 이 정도로 안전하게 해놓고 다른 네. 곳에 두겠다 해도 충분한 장면이긴 하겠군요. 자, 근데 지금 최종호 선수가 왠지 무조건 막강한 막는 건 내지 수를. 반발이죠. 네, 막강한 수를 생각하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어쨌든 기회가 오면 확 잡아야 되는데 그 기회라는 게 바둑에서도 언제 올지 모릅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흔히 바둑도 때 세 번의 기회는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최종호 선수가 귀한 시간을 지금 이렇게 쓰는 거 봐서는 네. 그 첫 번째 기회가 지금이 아니겠느냐 아마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두 분 모두 그 현업에서도 그 기회를 굉장히 잘 잡아야 되는 그런 네. 직업이시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네. 승부사들이다 보니까 예. 하여튼 이때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자, 어쨌든 참았습니다. 근데 반발보다는 역시 참는 게 흙이 나쁘지 않은 결과고요. 네, 두텁게. 지금 사실은 포인트가 왼쪽은 이 사람들의 심리와 사람의 시각에서는 왼쪽이 중요한데 이 바둑에서 보면은 집이란 건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돌의 강약은 한번 기울어지면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간의 요점이 백은 요 자리고요. 흙도 양날의 동일하게 요 자리가 공수의 가장 핵심 요처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적의 급소가 나의 급소군요. 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두게 되면 흙에게는 다음에 붙이고 젖힐 때 콕 집어넣고. 집어버리면 두 개가 양쪽이 맞보기죠. 끊어지네요. 네, 여기 A, B가 맞보기가 되니까 요수가 되면 백은 웅크려져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길 흙이 두게 되면은 이 자리를 흙이 두게 되면요. 이 백의 입장에서는 웅크려야 되는데 흙이 맞게 되면은 중앙이 시커멓게 변하죠. 네. 근데 백의 입장에서는 역시 또 이 자리가 또 만만치 않게 좋은 자리인데 공격 나와 갔던 끊을 너를? 수가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자리인데 제가 보기에는 좀 찾기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서 손을 뺀다는 것은 정말 쉽지 네. 않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와, 설마 바로 끊어갑니까?
자, 끝내요. 하지만 AI가 얼마나 흙이 유리하다고 했지. 오히려 끊음으로 네. 인해서 아까 좋다고 말씀하셨던 그 자리를 흙이 둘 수밖에 없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게 됐네요. 다만 요수는 교환이 필요합니다. 요거 네. 해놓고 이제 마늘모를 두게 되면 다음에 덮어 씌우는 것 때문에 백은 백도 당장 나가야 나올 되고요.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하지만 이런 거 교환해 놓으면은 야 이거 백이 좀 불안하지 않나요? 흔히 얘기하는 양곤마가 딱 돼버려서 백의 입장에서 싸움이 이제 쉽지 않은데요. 네. 그래서 오히려 백이 끄는 자리를 양날일자로 백이 네. 씌우면서 흙에게 공배를 연결해 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좋았다는 AI의 의견이긴 하고요. 하지만 사실 이 사람 간의 대결에서는 좀 끊고 싶은 네, 느낌이 그렇죠. 많이 들죠. 오히려 흙이 양곤마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요. 네. 뭐 나오게 되면은 그래 나 이거 죽여도 돼, 이거 잡으면 되지. 그렇습니다. 이게 또 아무래도 그런 또 역발상도 네. 생각해 볼 수 있긴 합니다. 요즘 프로의 대국에서도 정말 대마와 대마를 교환하는 엄청난 바꿔치기들도 많이 있었고요. 네.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점점 이 바둑도 이제 치열해지면서 네. 미세한 바둑보다는 역시 이 싸움 바둑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사실 뭐 동원 여러분 바둑은 더하죠. 그렇습니다. 또 이거 아무래도 프로는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든 뭐 안 싸우고 이기든 뭘로 하든 이기는 게 어쨌든 목적이 되는데 이 동호인분들은 기본적으로 즐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어떻게 네. 되더라도 재밌게 두시는 것이 그렇죠.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안 끊을 이유가 없으니까. 네. 재밌게 둬야 되니까. 그렇죠. 네, 일단 흙도 시움 당할 수 있는 자리 당연히 나왔고요. 백도 2점이 잡히면 안 네. 되기 때문에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근데 이제 교환에 놓질 않았잖아요. 네. 중앙 쪽이. 그렇죠. 지금 요 자리도 약간 좀 미완성이죠. 네. 백이 흙이 이 교환을 했다고 치고 늘게 되면은 끊는 약점에다가 이쪽도 있습니다. 네, 지금 요거 이제 약점 교환인데. 보강을 하는 거군요. 네. 자, 여기서 백도 살짝 고민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데 고민하시는 건 늦춰 받을까, 뭐 붙여 바짝. 받을까, 뭐 이런 고민이 제일 많긴 한데요. 네. 뭐 대부분은 늦추는 게 좀 답입니다. 일종의 공배가 그래서 생기는데요. 예. 하지만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보통 그런 것들이 갖다 붙이는 수가 제일 많습니다. 네, 좀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갔어요. 지금 보시면은 보통 이런 자리는 이제 하나 빼서 서로 이제 일종의 휴전선입니다. 공배를 비워놔야지 서로 간에 수가 안 나고요. 또 보시면 이 자리가 호구 자리를 들여다봐야 돼요. 네. 또 이게 이제 불필요한 자리인데. 들여다봤다고 생각이 되면 좀 네, 늦추는 것이 맞습니다. 좋았겠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비무장지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우리도 서로 좀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김종범 선수는 붙이고 이제 향후에 좀 호구치는 그런 좀 타이트함을 네. 좀 더 중시를 했던 것 같고요. 일단 뭐 흑의 입장에서도 이 자리는 너무 두고 싶긴 한데 네. 까딱하다가는 오히려 예, 막혀서 그 수를 당해서 큰일 나요. 일단 나가는 게 그러네요. 먼저죠. 나가 놓으면 백이 깝깝합니다. 왜냐면 일단 여기도 지금 공격 당하는 데다가 흑에게 이제 요 자리를 뺏기게 되면은 두 집이 안 나요. 그럼 정말 위태로울 수 있죠. 말씀해주신 대로 확실히 좀 백이 양곤마가 될 공산이 네. 있군요. 이 모든 이 어떤 TV 바둑에 나오는 정말 뭐 프로 아마에 떠나서 다들 가장 두려워하는 거, 네. 대마 잡히고 지는 거. 그렇죠. 네, 이게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상황인데요. 네, 특히 녹화가 되어서 네. 이렇게 방송이 여러 번 나올 수 있기 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조심하시는 이게 부분이죠. 대마를 네. 잡으면 평생 소장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마가 잡히면 평생 흑역사가 되는 건데 네. 역시 좀 안전하게 됩니다. 네. 흑도 대마가 잡히지 않도록 탈출을 하긴 하는데 좀 백돌에 대한 네. 공격도 좀 엿보고 있습니다. 네, 흑과 백이 좀 다르죠. 지금 공격권을 백이 아니라 끄는 쪽은 백인데 실은 공격권을 흑이 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네. 대로 흑돌이 숫자도 많았고 네. 그리고 약간 흑의 모양 쪽으로 좀 몰아가네요. 네. 근데 다만 이것도 좀 두 대국자가 역시 힘이 좀 더 들어갔다. 어깨에 힘 들어갔다. 그 얘기는 어차피 백은 여기 두면 살아요. 네. 그럼 돌이 이렇게 몰아갈 때 돌이 하나라도 이쪽에 가야지 공격권이 좀 세지지. 여기 있는 건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 돌이 더 강한 돌이 공격 대상입니다. 네.
기센 라이벌전. 오늘 연대와 고대, 고대와 연대의 대결. 기후 회장님들 간의 대결입니다. 과연 어느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될까요? 동네 그 어르신들 바둑 두는 거 어깨나 무릎 배우다가요. 흥미가 있어서 저도 중학교 때부터 바둑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바둑도 두고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바둑 실력 향상에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굉장한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일반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바둑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대회에 나가거나 뭐 선수가 되려면 적어도 1년 이상 아주 바둑만 체계적으로 배워야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둑은 사실 뭐 정말 어깨 너머로 뭐 어떻게 두는 줄 정도만 배웠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좀 빠지게 됐던 거는 대학교 때 기후회에 이제 서클을 들어갔다가 거기서 완전히 신세계를 좀 맛봤습니다. 그때 좀 본격적으로 좀 배우고 그러면서 배우면서 또 이제 바둑에 좀 빠져들게 되고 그 처음 그 초보 단계에서부터 한 10급서부터 지금 단계까지 왔던 것 같고요. 좀 아쉽게도 그 이후에는 계속 바둑을 좀 많이 접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다시 기회장도 맡고 해서 조금이나마 다시 정진해 보려고 합니다. 바둑이 제 생각에는 수학 이상으로 지능 발달이나 논리 구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학도 기본적으로 논리학입니다. 그래서 바둑을 어릴 때부터 배우면은 수학 배우는 효과, 또 법률 할 때 논리 구조를 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꺼이 바둑 전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제가 계속 가지고 왔던 제 직업이 약간 증권 투자업 쪽인데요. 제가 바둑을 워낙 못 두기 때문에 뭐 이거랑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습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결국 바둑도 그냥 잘하고 싶어서 잘할 수 없듯이 결국 노력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듯이 투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뉴스만 보면서 따라가는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것도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둘 다 약간 공부하듯이 좀 체계적인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센 라이벌. 오늘 고대와 연대, 연대와 고대. 기후 회장님들 간의 대결입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기후회장을 맡고 있는 김종범 선수와 그리고 전 고려대학교 기후회장을 역임한 최종우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야, 지금 이제 중앙이 아주 지금 흥미해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당하면 백이 매우 곤란해요. 두 집 안 납니다. 그런데 흙은 살았냐? 지금 그 얘긴데요. 지금 대마와 대마의 바꿔치기라면 이 형세 판단이 안 되는데요. 손바닥 하나와 손바닥 하나의 교환인가요? 근데 이거는 만약 서로 잡았다라고 전제를 하면은 이거는 세볼 것도 없습니다. 공배가. 왜냐면은 여기가 이제 1,000원의 돌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백은 1,000원의 돌을 합쳐서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바늘. 여기 점까지가 10줄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백흙은 100집이 넘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8줄, 7줄이니까 이거 뭐 세모나 마나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 잡고 잡히면 백이 해피엔딩인데. 네. 하지만 이제 좌상 쪽에 있는 흑돌은 또 쉽게 잡힐 돌은 아니죠. 네, 지금 좌상은 지금 최종 선수가 이제 물론 수비를 했습니다만 손을 빼도 실은 이미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아기 쪽 백돌을 좀 공격 가볼 수도 있었네요. 그렇죠. 지금 흙이 여기를 두는 게 이제 그만큼 좋은 자리인데 가령 이걸 교환하고 받아줬다고 하면은 무조건 백이 유리한 진행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살았나 싶을 텐데요. 들어가고 뭐 막고 찝고 이을 때 여기가 100% 선수가 되니까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건 다들 보이실 것 같네요. 요 자리 두면 2집 내고 삽니다. 좌우 동형 중앙이 급소로 딱 살 수가 있군요. 그러니까 이미 살아있는 돌이어서 실은 백은 괜히 위험할 뻔했는데요. 자, 어쨌든 이 최종 선수도 일단은 약간 아무래도 좀 안전하게 뒀습니다. 사실 사활을 100% 정확히 한다는 거는 뭐 체계적으로 정말 프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런 TV 대국에서 사활을 정확하게 보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백이 붙인 수도 김종문 선수가 아직 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가 돼야지 득이 생기는데 실은 묘하게 아, 이 호구가 나오면 돼서 수가 안 됩니다. 흑이 연결이 되네요. 네. 이쪽 흙이 두어지니까 나중에 백이 살려고 할 때 오히려 악수가 되겠죠. 네, 지금 아래쪽에서 중앙 뭐 호구 친다거나 아까 좋은 수가 네. 있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둘 수 없게 돼 버렸네요. 지금 백이 흙이요. 그 수가 나쁜 수는 아닌데 팩이 손 뺄 수 있죠? 네, 이걸 안 맞고 여기를 이어버리면 아. 손해 수가 됩니다. 그렇네요. 지금 헛바위적이 나왔어요. 네, 지금 붙이는 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안 네. 돌봤어도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를 받아주면은 이제 끊으려고 두는 거죠. 네. 막으면 이제 한 점 잡아 5점 잡히잖아요. 흑이 연결이 되네요. 네. 근데 여기를 이어버리면은 이건 뚫어도 어차피 얘는 이미 집이 허물어진 집이어서 뚫어봤자 흙이 효과가 없습니다. 네. 자, 지금 원래는 요수가 일단 공격하고 있다가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야 돼요. 이렇게 교환을 해 놓으면은 끊고 막을 때 끊어버리면은 이게 다 잡힙니다. 네. 아, 지금 김종범 선수 아. 손 뺀 포인트는 좋았는데 네. 옆으로 갔습니다. 이거는 네, 지금 너무 긴장하셨네요. 이 이 수가 김종범 회장님이 네. 그 손 빼야 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손을 잘 빼고 굉장히 그 포인트는 되게 잘 네. 찾으세요. 근데 어머. 최종호 회장님도 지금 지금 이제 두 양대 분 모두 회장님- 긴장하셨어. 양대 네. 회장님 모두 긴장이 지금 하하. 이게 TV 바둑을 두면 원래 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프로들도 TV 그렇죠. 대국에서 실수가 좀 더 네. 나옵니다. 원래 그두 대국자 모두 뭐 겸손하게 한 3급 얘기하시지만 1급 두시는 뭐 우리 강타자들이신데 네. 이제 이런 대국은 가뜩이나 이제 라이벌전에서 부담되다가 또 그렇죠. TV 바둑까지 두시다 보니까 네. 원래 또 이- 착각이 네. 양대 모교를 또 대표해서 나오시다 보니 네. 지금 중요 포인트를 서로 겸손하게 그 네. 회장님 두시죠. 이렇게 하다가 네. 네. 최종우 선수께서 최종적으로 중앙을 뚫어 버렸습니다. 이럴 때가 바둑에서 뭐 프로 아마고 뭐거나 다 똑같습니다. 20초. 프로들도 하나, 내가 둘, 가장 이제 셋, 속에서 열불 날 때가 이때 아니겠습니까? 네. 착각을 하거나 그렇죠. 내가 손해를 봤을 때 네. 그럴 때 원래 냉정을 되찾고 어쨌든 천천히 둬야 되는데 보통 나는 바본가부터 시작해갖고 자책이 자꾸 네. 들죠. 대국 중에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요. 네, 보통 자꾸만 이럴 듭니다. 때가 이제 상당히 욱하는 때거든요. 네. 지금은 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실수한 거 어쩔 수 없고요. 뭐 말은 지금은 쉽지만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이럴 때 일단 참아야 됩니다. 평정심을 찾는 것이 예. 너무나 어렵죠. 어떻게 중앙 좀 연결해 놓는 게 10초. 좋을까요? 하나, 중앙에 나왔던 글쎄요. 돌. 지금 거기보다 여기가 더 급하죠. 아래쪽이 지금 예. 너무 급하군요. 그러니까 중앙은 이미 여섯, 붙이는 수는 안 돼요. 끼우니까 네,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탈출은 가능하군요. 그렇죠. 여기밖에 안 되는데 흙도 당장 뭐 딱히 공격할 거리는 없는데 네. 한 칸 띄었어요. 약간 위험합니다. 네. 아래쪽이 위험해요. 지금 상변집을 키워간 느낌인데요. 네. 아래쪽 백돌 과연 공격이 들어왔을 때 견딜 수 있을런지요. 근데 이 바둑은 지금 AI가 유리하다 이 얘기는 하는데 물론 가운데 돌을 넉 점을 뭐 잡았으니까 당연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가운데 돌 잡았다고 해도 둘, 넷, 여섯, 8집이에요. 집으로만 네. 보면 또 엄청난 큰 이득을 본 건 아니군요. 이게 좀 제가 설명이 좀 이제 제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네. 집으로는 백이 거꾸로 이득을 받습니다. 지금 상변도 넓어졌고 네, 좌변도 여기 지켰고. 뒀잖아요. 네. 집도 생기고 지금 상변 뒀으니까 집으로는 백이 다 이득을 봤어요. 그렇다면 공격을 해서 이득을 얻어야 지금 저 정도 흙이 유리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지금 눈앞의 집은 오히려 백이 앞서는데 네.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AI에는 보이지만 그렇죠.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지금 하변도 공격을 해야 되고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뭔가 상변의 맞습니다. 수단도 강구를 해야 되고 우선 최종호 선수가 일단 이 흔히 정말 전형적인 수법 요거부터 하면은 이제 퍼센테이지 올라가는 거고요. 네. 또 하나가 이 공격인데 느는 거 내지 또 이 붙이는 수가 공격의 맥점이 맥이에요.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돌을 이제 두 군데 이득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공격권을 내가 행사를 안 했다. 네. 그래서 어영부영하다가 이쪽 지키고 살았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오히려 네. 백이 유리해질 수도 있는 거군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프로 바둑이 아니니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흙이 나쁠 리는 없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다. 네. 생각보다는 지금 말씀해주신 하변 공격과 상변 네. 집을 지어가는 수 두 포인트를 흙이 좀 권리 그렇습니다. 행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첫 공격, 첫 번째 이득이 중요합니다. 네. 제일 쉬운 거는 아까도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흙이 손해 볼 것도 없고요. 백이 뭐 바로 그냥 깨지니까 네. 이게 제일 쉬웠고 한 번 공격이 딱 풀리면은 둘, 그 다음부터는 술술 풀리는데 넷, 최종호 선수도 여섯. 아직 결정 타를 못 날리는 거죠. 그러면 바둑 알 수 없습니다. 네. 흙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결정골을 뭔가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드디어 네. 상변을 격파하러 갑니다. 지금 김종곤 선수가 손이 잘 안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딱 보는 순간 섬찟한 거죠. 왜냐하면 이 젖혔을 때 1급 분들 바둑에서 이렇게 둘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차 싶은 거죠. 끊는 수가 있었구나. 아, 자, 냉정해줘야 됩니다. 지금도 양보해야 돼요. 한 늘고 점을 버리나요? 네, 한 점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네. 넘어갈 수 있군요. 하지만 심리적으로 좀 타격이 있죠. 그것도 있나요? 이렇게 하고 지금 아래 단수를 쳐서 넘어가겠다라는 네. 의미 같은데요. 하지만 흙이 반발이 좀 있을 수 있어 보이는데요. 아니요. 근데 한 점을 이제 뒤로 네. 치겠다는 얘기인데 따내고 뭔가 지킬 때 여기 허점이 남아서 네, 약점이. 이게 계속 뜯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더 뜯기냐 문제긴 한데 일단 중앙에서는 이게 뜯겨버리는 순간 중앙 돌이 위험에 빠지니까 네. 지금 어쨌든- 상변으로만 보면 네. 좀 잘 넘어간 형태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중앙 약점이 있군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아까 동호인분들께서는 이제 직업적인 영향이 있다. 근데 이제 김정범 회장님은 이제 금융계 종사자이시기 네. 때문에 어쨌든 숫자를 밝으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부분에서 이 계산력으로는 지금 상변으로 네. 봤을 때는 이 수가 최선인 거예요. 그렇죠. 이창호 구단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계산의 달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계산이 일단 판단의 1순위가 되고요. 반면에 또 뭐 우리 조은영 구단이나 뭐 이세드 구단 이런 네. 멤버들은 수가 되냐 안 되냐 일단 굉장히 심플하게 바라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또 최정호 선수는 그렇죠. 굉장히 원칙적으로 따지는 거죠. 네. 수가 되냐 안 되냐. 그렇죠. 그것만 따지는 법조계에서는 이것이 소송의 방향성이 네. 맞냐 아니냐 딱 그렇죠. 심플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관전하시는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 상변은 확실히 백이 네. 집계산으로는 맞았는데 중앙 약점이 생겼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 네. 아까 제가 야금야금 뜯긴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지금도 이제 이어야 되는데 또 한 두어 주 깎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야금야금 이제 깎이는 게 있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제 저러다가 집이 이제 흐물흐물 녹아버리는 거죠. 네, 일단 상변의 집은 흙이 좀 깎았고요. 네.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네. 아래쪽이에요. 네, 근데 지금 하변 아래쪽은 이제 요 자리가 이제 가장 어쨌든 급소 중에 급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백이 두게 되면은 느는 것도 한 반 선수 돼서 요 자리와 요 자리가 두 집이 나요. 그러니까 딱 여기를 두게 되면은 일단 이쪽에 끊어진 약점이 네. 생깁니다. 이렇게. 따라서 여기 늘게 되면 백은 무조건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마음으로 살짝 비껴받으면 일단 백이 두 집이 안 납니다. AI한테 물어봐야 될 정도인데요. 사활을 물어봐야 네. 될 정도로 백이 위험하군요. 이 아래서 한 집까지는 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두 집은 안 나는 거 확실해요. 그렇습니다. 공간이 여의치 않네요. 네. 일단 호구 자리 급소 과연 흙이 둘 것인지. 네. 자, 어쨌든 결정타를 못 날리면 바둑은 또 이제 만만치 않아지긴 합니다만, 자, 지금 급소를 또 잘 때리는 게 또 어떤 이 강자들의 중요 자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 백에 한숨 돌렸습니다. 일단 백에게 여유가 생겼는데요. 네. 최소한 막기라도 네. 하면 우변 모양을 지우려면 네.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모양은 백도 다시 거꾸로 치중하는 수가 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막으면 푹 들어가고 막을 푹 들어갈 때 20초. 네. 백이 꿈틀꿈틀 수가 나죠? 움직이면 중앙의 거기까지요. 약점이 정말 실리로는 확실하게 네. 앞서가겠다 이런 의미로 느껴지는데요. 좀 최정우 선수 속으로
안 사냐? 네. 밑에 거 안 사냐? 이거 부글부글 또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대마가 잡히는 길은 서로 우리 피하자는 신사협정 암묵적인. 맺은 거 아니냐? 네. 협정 깨는 건 이제 내가 아니다 얘기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둘, 지금 기회가 네. 지금 평화롭게 갈 수 있는 기회인데요. 아, 네. 집으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네. 하지만- 집으로는 정말 좋은 수입니다. 네. 자, 아, 그런데 대마가 뭐 하나 뜯길 것 같아요. 네 호구자리 급소를 넣는 순간 아 네. 최정우 선수도 이 백집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 지금 귀를 접수하자 원래 이런 상황이 평상시라면 이 수가 무조건 두셨을 것 네, 같아요. 여기 내지 혹은 뭐 네, 이런데 그렇습니다. 혹은 최소한 한 뭐 이런 정도는 두 대국자 수준은 그냥 한 번에 다 보는 겁니다. 네. 20초. 역시 두 분 모두 잔뜩 음. 긴장을 하셨고 셋, 평소에 그렇게 네. 잘 보이던 게 오늘 안 보여요. 그렇습니다. 또 양대하게 명예를 걸고 두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티시는 느낌으로 두는 걸 수도 있고요. 네. 일단- 김종범 선수는 분명히 이거는 여기 둘 때 착각을 한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착각했던 여운이 남아 아직까지 있는 남아있는 거죠.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정말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이해가 되고 당연한 건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둑으로만 놓고 얘기해 드리면 그게 제일 이제 안 좋은 거긴 하죠. 사실 그래갖고 다들 이창호 구단이 대단하다 하는 얘기가 물론 실력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네. 그런 이제 어떤 마음을 마음- 다스리는 예, 부분. 하나, 돌붙여 네. 이러거나 셋, 이래도 네. 한 바둑 저래도 한 바둑 이게 여섯, 태평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시간이 없는 바둑에서는 결국 계산의 영역은 아니에요. 네. 결국 수가 되냐 안 되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김종범 선수는 이제 숫자에 좀 더 장점을 보여왔습니다만 아무래도 시간이 없는 바둑에서는 계산하기 쉽지 않다고 보면은 최종우 선수가 장점을 더 발휘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아무래도 향후 한 10수, 서로 간의 10수는 흑이 굉장히 좀 기회를 많이 얻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첫 번째 끝내기로. 기회를 날렸어요. 네. 아, 지금 계산의 영역보다는 역시 좀 큰 흐름을 네. 타는 영역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계속 또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네, 두던 뭐 여전히. 붙이던 뭐 여기 두던 네. 이제는 백이 요 돌이 살아갔습니다. 10초. 하나, 그래서 둘, 오히려 공격을 네. 가시는군요. 아니 근데 그 수도 좀 살짝 위험한 수죠. 왜냐면 지금? 늘고 이어야 네. 되잖아요. 그러면 콕 찝는 수가 맞습니다. 아. 그래서 요 수가 딱 있었고 양쪽이 끊어져서 의도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또 하나는 이 수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았을 둬서 때 막으면은 어디 끊더라도 잡히잖아요. 뒤로 돌려칠 수가 있군요. 그래서 이 수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자충수인 경우가 많은데 이제 아마 이 좀 바둑을 보시는 이제 모든 분들은 이 하변의 백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 거예요. 누구의 손이 돌아올까? 네. 네. 지금 회장님들 서로 간에 양보하시는 건 아니죠? 아 이거 그럴 리가 있나요? 셋, 저희가 최근에 이제 승부라는 영화 네. 다들 많이 보셨겠지만 조은영 구단과 서봉수 구단의 라이벌전도 사실 통산 전적을 보면은 조은영 구단이 한 70% 되고요. 네. 서봉수 구단이 30% 정도 되는데 분의 대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네. 셋, 하지만 단판 승부는 좀 몰랐다는 거예요. 네. 뭐 타이틀전 뭐 5번기, 7번기는 아무래도 조은영 선이 많이 좀 이기셨는데 앞섰지만 단판 뭐 8강전이다 네. 뭐 이런 것들은 서봉수의 승리가 더 많았고요. 네. 특히 이창호 구단으로 인해서 두 분 모두 자동으로 전성기에서 좀 내려오셨잖아요.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결승전에서 만날 일이 별로 없으셨고 단판 승부를 만났는데 그때 이후로는 네. 이제 또 비슷하셨군요. 서봉수 구단이 더 성적이 오히려. 좋았다고 해요. 네. 결국 단판 승부 라이벌전을 알 수가 없다. 아. 네, 아무리 좀 실력 내지 성적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백이 지금 이거는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미는 어쩔 수 없이 건데요. 흑이 밀겠습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 자리를 흑이 네. 두게 됩니다. 이 손은 어차피 있더라도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여기는 무의미한 거고 그냥 막았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뭐 흑이 어쩔 수 없이 반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백이 위험해졌네요. 네, 지금은 이제 이 사정권에 들어왔는데요. 네, 네, 급소 한 방을 맞았고 공격은 뭐 이미 물 건너갔고. 네, 20초. 지금 김종범 선수가 공격 네. 태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지금 네. 저 흑이 민수로 인해서 네.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급히 태세 전환을 했죠. 네. 근데 지금 우변에 두 점 끊어지는 네, 것 맞습니다. 아닌가요? 근데 하나 들여다볼 걸 여길 그랬네. 둬도 지금 아슬아슬하네요. 근데 이렇게 자체로는 끊어졌지만 만 어쨌든 뭐 여기가 살짝 남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러네요. 그것보다는 둘, 전체가 셋, 못 살았어요. 아, 다섯, 여섯. 거기도 있나요? 그쪽도 지금 찔러서 상변 네. 조금씩 또 근데 이득을 볼 수 있군요. 그 수는 흑이 일단 뭐 굳이 둘 이유가 없는 네. 자리고요. 이어주면 뭐 그냥 넘어가는데 호구를 치- 치면. 예, 호구 치면 결국 흑이 여길 안 들 수가 없어서 백이 한 수 벌었네요. 백이 여유가 생기는군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이게 초읽기가 참 문제입니다. 네. 지금 호구 쪽으로도 손이 왔던 것도 같은데 초읽기가 울리다 보면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프로 바둑이 더 시간이 더 짧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속기 바둑은 흑이 좀 유리하다는 정설이 있기도 했었지만 네. 더욱더 흑번 더욱더. 승률이 올라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피셔 10초까지 네. 이제 KB 리그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말 흑번 승률이 네. 많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쪽의 승률이 더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프로들도 그런 데이터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면은 아마추어 지금 유저분들은 당연히 그렇죠. 네. 지금 백이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백이 일단 하변 사활이 네. 어려워질 수도 있었는데 손을 뺀 것은 20초. 잘한 건가요? 글쎄요, 지금 뭐 상변이 일단은 근데 처리해야 될 게 어떻게 너무 되는지 많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은 차분하게 가야죠. 흑이 예. 사실은 여길 둬서 백이 한 방 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도 이 자리가 선수가 되니까 지금 때려야 됩니다. 그러네요. 흑이 뭘 안 했냐면은 요 자리 빨리 해놨어야 돼요. 아. 여기나 여기를 빨리 해놔야 되는데 흑이 선수를 해놨어야 이선 네. 치중이 없었군요. 지금은 빨리 백이 들어가면 반발이 안 됩니다. 여기 팍 들어갔을 때 딱히 좀 수가 없어요. 네, 흑이 양쪽으로 끊어지죠. 네. 근데 이거를 미리 해놓으면은 여기는 끊지를 못하고요. 네. 백이 여기를 두는 것도 얘는 미리 갖다 놨으니까 둘, 막아서 수가 안 되는데 셋. 흑이 일단 기회를 줬습니다. 자, 지금이 정말 기회인데요. 지금 과연 그 이선 치중을 볼 수 있을런지요? 이 급소 때리는 수가 평상시엔 그렇게 잘 보이는데 그렇죠. 안 보이는 날은 안 보입니다. 과연 부담감을 이기고 네. 20초. 하나, 둘, 자, 급소는 때리고 봐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김종범 연대 기후회장님 과연 일곱. 일단 한 번 넘어갔네요. 네. 흑이 여기서 물론 여기를 해놓으면 되는데 그 최 손이 회장님께서 그 네. 약점을 발견했군요. 네, 이거는 호구 급소를 역시 봤다고 봐야겠네요. 네, 치중을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길이 이제 글로 갈 수밖에 없죠. 예, 하나, 지금 늘까 젖혀 이을까 뭐 셋, 이렇게 보시는 것 넷. 같아요. 다섯. 네, 젖히는 비슷해요. 쪽을 네. 택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백이 잡힐 것 같진 않습니다만 네, 조금 지금 불안불안하긴 시달림이- 합니다. 시달림이 네. 있군요. 그리고 아직 상변 쪽이 또 아까 백이 네. 손을 뺐기 때문에 10초. 하나, 또 좀 폭탄이 좀 남아 네. 있죠. 넷, 지금 뭐 다섯, 여기가 하도 긴박해서 여섯, 상변을 일곱. 말씀드릴 시간도 없어. 아이고 아깝네요. 한 타임 네. 늦은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안 돼요. 네. 지금 왜 안 되냐면 있고 찌르고 맞고 흑돌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네, 이어버리면은 아까는 끊어서 잡는데 요돌이 생기니까 네. 한 수 부족이 됐어요. 흑이 수가 더 많군요. 아쉽습니다. 네, 이거는 한 발짝. 엎친 데 덮친 격인데요. 한 발짝 빨랐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엎친 네. 데 덮친 격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지금 우변 오히려 두 점 연결했어야 네. 되는데 지금 약간 불편해지나요, 모양이? 그건 흑돌이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결국은 백돌 전체 사활이 아. 좀 대책이 없어집니다.
그러네요. 지금 하변, 중앙, 우변까지 백돌 세 20초. 군데가 둘, 모양의 연결이 셋. 쉽지 않아지는 거군요. 하여튼 이게 단판 승부는 서로 아주 피곤합니다. 지금 그나마 이제 끊는 수가 뭐 정수이긴 한데요. 네. 어쨌든 뭐 아래쪽을 끊으면은 두 점을 잡긴 하죠. 근데 이건 이제 흔히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계산서 끊어 보시면은 네. 내가 2개 잡았지만 내가 2개가 잡혔으니까 이득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흑이 오히려 네. 공대가 많은 자리를 맞습니다. 잡았군요. 그러니까 넷, 꽤 손해가 있고 다섯, 얘가 또 서비스로 이까지 날아가니까 아, 이쪽도 있고요. 네, 지금 이제 100은 적어도 득은 없습니다. 네. 네, 지금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 흑의 귀를 네. 부수면서 두 점을 잡긴 했지만 부분적으로는 큰 이득인데 지금 전체로 보면 우변 네, 백돌 두 점, 맞습니다. 중앙 백 네. 네 점. 지금 상당히 많은 것을 흑이 네. 이득을 보게 되네요. 근데 좀 더 정교하게는 백이 요 자리에 뒀어야 되고 백도 빨리 둬야 되네요. 백이 그 자리 빨리 해놔야 네. 되는 건 서로 중요하군요. 흑이 약간 결정타는 좀 놓쳤어요. 아, 흑이 더 크게 싹 다 잡을 네. 수 있었는데 지금 그 교환을 그렇죠. 이쪽을 젖혔으면 빵따님이 100% 선수가 돼서 젖히면 일망타진할 수 있는 건데 그러네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꼬리만 잡고 아, 네. 몸통을 놓쳤어요. 아하. 셋, 넷, 다섯, 여섯. 야, 그수 위험합니다. 지금 두 점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네, 위험해요. 흑이 잡으면 지금 하변 그렇죠. 사활이 다시 위험해지는 거죠. 네, 지금 백이 저쪽을 뚫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있더라도 백이 손해수고요. 20초. 네. 네, 있더라도 둘, 이쪽에 좀 시간이 여긴 없는데 젖히고 호구치고 이일 때 푹 들어가면은 여기 둔 수가 그냥 엉뚱한 데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자체로도 손해인 겁니다. 그렇네요. 지금 김종범 선수는 일종의 좀 우변에 백두점이 잡히면서 승부수를 지금 던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가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착각이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건데 지금 바둑이. 백이 이었으면 굉장히 두터웠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넉점까지는 아니지만 두 점을 잡고 집도 크고 여기 수비만 이제 신경 쓰면 되는 건데 둘, 착각을 하다가 이게 뻥 뚫려 버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당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뭐 기라성 같은 프로들도 그렇죠. 네, 심지어는 신진서 구단조차도 본인이 실수하면 씩씩거리면서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네, 마음이 평정심이 빨리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확실히 그 중앙이 잊지 못했던 여파가 크네요. 아, 네. 자, 어떻게 보면 좀 아래쪽 여길 두면 자체로도 좀 이게 사활이 좀 굉장히 애매해져요. 제가 보는 애매하게 어영부영 두다간 다 죽게 생겼는데 20초. 그나마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 둬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아슬아슬하거든요. 사는 것이 네, 만만치 않고. 들어가고 막고 계속- 급소 때리고 아, 이것도 지금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네요. 계속 안영의 공간을 줄이고 급소를 네. 알리면 쉽지 않은데요. 제가 보는 백이 어마어마하게 잘 둬야 돼요. 20초. 하나, 둘, 셋, 넷. 어쨌든 예. 두 점은 잡아야 되는데요. 그수. 지금 일단 우변 잡히면 네. 흑의 집이 너무 크다라고 계산서가 눈에 보이다 보니 승부수를 던져보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럴수록 백이 위험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흙이 반대쪽으로 밀어가서 집이 잘 되지도 않고 역시 바둑이 이제 두는 두 가지 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쉽게 얘기하면은 이창호식 방식이 있고 네, 이 전투가 되냐 안 되냐 따지는 조은영 구단식 방식이 있어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승부란 영화 통해서 이 두 아. 가치관의 하나, 아주 극단적인 대비는 영화를 더 보신 분들은 더 이해를 하실 겁니다. 네, 근데 결국 답으로 교과서적인 얘기긴 한데 결국 이창호식과 이 조은영 구단식을
결국 섞어야 됩니다. 아,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죠. 두 가지 모두 다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였죠. 네. 한쪽으로 치우치면 너무 집을 선택하면 바둑이 약점이 많아져서 하나, 특히 초읽기 바둑은 깝깝한 거고요. 네. 그렇다고 너무 계산기 안 두들기고 그냥 수가 되는 것만 골라두면 나중에 집 부족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조은영 구단이 이창호 구단을 이제 막 혼내기도 하고 한번 쫓아내는 네. 그런 영화의 장면이 나오는 것도 그 극단적인 이 성향의 차이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만 이 바둑도 어떻게 보면 김종문 선수가 하나, 너무 계산 쪽에 좀 약간 치우쳤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최후의 승부수일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이제 사는수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 동호인 분들은 사는수 사는 사활 찾는 걸 굉장히 어려워들 하세요. 그렇죠. 네, 특히 잡는 이런 사활은 잘 초읽기 하시는데. 대국에서는 특히나 맞습니다. 더 어렵죠. 아, 지금 김종범 선수의 최종 승부수입니다. 네. 자, 하지만 흙이 돌이 이제 강해서 흔히 이제 바둑 돌이 10개 이상 되면 대마라 그래요. 네. 얘가 20개 가깝지 않습니까? 예. 20초. 그래서 대마 불사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마는 잡기가 어려운 건데요. 다섯, 백의 입장에서 성공률이 굉장히 낮은 작전이다. 이렇게 뭐 볼 수 있겠습니다. 열. 100초읽기 2번 남았습니다. 네, 30초 초읽기 3번 중에 네. 네, 지금은 2번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백이 아낄 게 없고 네. 지금 빨리 해두고 일단 뚫어 볼까요? 이뭐 방법 이것도 해놔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절대 선수가 아닌데 만약에 받아준다 네. 그러면은 뚫고 나가고 이래야지 어쨌든 뭐 승부가 되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래도 백이 성공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중앙 쪽이 좀 백돌이 네. 자충 관계가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요돌도 아직 해결이 안 돼 있고 네. 지금 이제 넷, 아직 이제 이것까지 내가 여섯,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끊어도 수상전이에요. 아, 백의 입장에서는 깝깝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부를 일단 걸어 보려다가 그래도 일단 사활을 돌보는 태세로 네.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들어가고 굉장히 잘 둬야 된다 말씀을 네. 드렸는데 요거는 자체로 사활이. 보면 궁도 좁히고 막을 때 치중 한 방 가고 오, 점점 좁아지네요. 네, 이거는 자체로 이미 못 살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원래 이 수도 이쪽을 꽉 이어야지 이어야? 그 패 정도 날 것 같은데 예. 이 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좀 간단하게 쉬운 느낌이군요. 20초. 하나, 둘, 셋, 네. 그냥 지금 막는 수는 이제 뭐 던질 곳을 찾는 뭐 그런 선택입니다. 예. 결정타를 날려주십시오. 이런 뜻이군요. 근데 두 분의 네. 오늘 대국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다고 하셨지만 굉장히 체계적인 포석의 수들이 네.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손 빼야 되는 포인트 또 그리고 급소 자리 굉장히 네. 잘 찾아가신 것 같아요. 두 분들이 뭐 동문 중에 워낙 바둑 고수들이 많아서 네. 아, 난 약하다 그냥 겸손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 기본적으로 네, 두 분 모두 1급이시고. 고수입니다. 네. 최종호 선수에게도 제가 이렇게 넌지시 물어봤더니 네. 기원에서는 이렇게 둘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런 얘기 그렇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상당한 고수시네요. 그리고 이 최종호 회장님이 그 대학바둑연맹 이 회장 역임하실 때 굉장히 바둑 대국수가 많았다고 네.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또 실전 경험이, 네. 또 내공이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인 거죠. 전국에 이렇게 계신 이제 수많은 회장님들이 계신데 회장님들이 이제 예. 남몰래 스트레스가 그래도 내가 명색의 회장인데 바둑 실력이 좀 세야 되는데 이게 다들 남모를 고민들이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김종범 회장님도 외국 네.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둑 기력이 굉장히 네. 탁월하십니다. 기센 라이벌전에 오시는 분들이 다 어떻게 1급이 되셨냐 네. 제가 대국전에 한번 물어보거든요. 그럼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이 바둑이 미친 시기가 있었다. 다들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이 두 분은 아무도 연고대 라이벌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넷, 대학교 입학해서
이 바둑 기후회를 동호회 들어갔는데 네. 그때 신세계가 열리면서 그때 제일 열심히 했다고 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원래는 어깨 너머로 두 분 모두 네. 바둑을 접했는데 대학 기후에 갔더니 너무나 재밌는 이 바둑을 만나게 됐다. 고수들을 만나게 됐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다들 1급 되신 분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거의 수업 안 들어가지고 네, F 한 번씩 안 맞아본 적 없다고. 네, 그러셨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갖고 예, 집에서 졸업이 걱정되고. 네. 한번 엄청 혼나시고 그러고 이제 비로소 이제 졸업은 해야지라고 하면서 공부 다시 하시고 그랬다는데요. 하여튼 1급이 되는 과정이 쉽지도 않지만 다들 네. 대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이 고대와 연대의 이 기후에는 네. 정말 정통의 기후회인데 굉장히 오래되기도 했고 정말 많은 고수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네. 다들 그렇게 한 번씩 바둑에 몰입을 하셨다가 이제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대가들이 또 많고 정말 대단한 학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뭐 일단 20초. 우변에서 정리를 출혈이, 좀 해야 되는데요. 출혈이 컸네요. 네,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예. 정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흔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초읽기 바둑에 몰리면 제일 어려운 게 이게 프로들도 똑같아요. 저희도 네. 이제 지금 이제 저도 이제 해설을 하고 있는데 그 20대 후배들과 만나면 다른 거는 그냥 어영부영 버티겠는데 그렇죠. 딱 두 가지에서 대책이 없더라고요. 네. 하나가 정석이에요. 최신 정석들이 너무 네. 빨리 발전을 그러니까 했어요. 후배들이 딱 모를 것 같은 거 딱 그쵸. 저희에게 사용하죠. 안 봐주고 어려운 거 배웠으면 거의 99% 걸려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창호 구단도 화점에서 3-3에 들어가는 게 AI 정석이 사실 어려운 게 굉장히 많잖아요. 변화도가 굉장히 많죠. 네, 이창호 구단 3-3 안 들어가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후배들이 하도 괴롭혀갖고. 네, 어떤 신수를 들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하여튼 정석에서 일단 처음에 우리가 정석에서 좀 접히고도도 이게 될까 말까 한 판인데 도로 이제 정석에 한번 이제 쓰러져서 두고 있고 네, 이제 삐끗하면. 중후반 가면 사활에서 또 걸려요. 그렇죠. 또 어려운 사활 걸리면 이게 수가 머리가 이제 네, 초읽기 네. 속에 빠르게 수를 봐야 되는데 어느새 조금 녹이 그쵸, 슬었나요? 머리가 돌이 돼갖고 이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사활 때 망가지는데 네, 근데 저희 프로들도 그런 판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선수들 분들이 여기 사활이 어렵게 느껴지실 네, 거예요, 그쵸. 지금 상당히.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다만 제가 보기 이런 부분은 그냥 끝내기 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아요. 네, 끝내기 네, 하다 끝내기 보면 하다가. 좁히다 보면 수가 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이게 죽는 거였어? 뭐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백이 하변을 이제 사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하고요. 네. 흑이 백도를 그래도 하나, 공격을 네. 당하다 보니까 공격을 하게 됐어요. 네, 공격을 하면서 네. 지금 얻은 소득이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리바둑은 네, 집이라는 게 바둑에서 이제 바둑에서는 이제 집이라는 게 일종의 돈이에요. 그리고 뭐 비유하건대 돌이 이제 강약을 따지지 않습니까? 네. 뭐 얘가 약하다, 뭐 강하다. 그건 이제 일종의 이제 건강이라고 우리가 아. 흔히 비유를 하는데요. 돈과 건강 뭔가 두 가지 다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근데 네, 우리가 대부분 다 건강이 좀 더 중요하다고 중요하- 말은 그렇게 해놓고 네. 다 돈을 선택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번 이제 좀 그렇군요. 한 번은 망가져 봐야 건강의 정신을 차리죠. 위기가 찾아오죠. 네, 그렇죠. 특히 40, 50대들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바둑도 똑같아요. 바둑도 그러네요. 이 집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설마 죽겠어라고 두다가 아. 한번 죽어봐야 이게 네. 좀 정신 차리는 거죠. 늘 건강했기 때문에 건강 뭐 네. 한 번쯤 늘 건강하겠지 네. 하다가 근데 또 고수분들이 돌을 잡지 네. 잡히질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간과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바둑판은 넓고 집이 날 곳은 많으니까 어떤 이제 돌 약한 돌은 지키고 돌아. 우리가 맨날 그냥 교과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네. 막상 실전 때 어쨌든 집을 마다하고 수비를 한다. 이건 쉽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흔히 동호인분들 바둑에서는 이제 많이 나오는 뭐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끝내기를 진행하면서 백이 하변의 건강을 돌봤습니다. 네. 네, 다행히. 아 근데 네. 이게 한번 우리가 이게 위태로워지면은 이게 네. 한 번에 또 해결이 안 돼요. 아, 뭔가 또 끼우고 막을 때 치중 이런 이게 게 또 좀 복잡해요. 약간 네. 매화육궁의 느낌이 나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패는 버틴다고 치고 네. 이으면은 이것도 난리 납니다. 아하, 아직 위기가 네. 남아 있군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지켰지만 지킨 게 아니네요. 네, 이렇게 두어서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최소한 2점은 뜯기는 모양이에요. 지금 잊지 못해요. 자충이네요. 넘어가서. 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원래 사는 것도 요수가 아니라 원래는 이제 뛰어서. 네, 급수를 둬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그만큼 사활에 걸리면 끝까지 괴롭습니다. 네. 한 번 사활에 걸리는 안 좋은 모양이 되면 정말 끝까지 괴로움이 남아 있군요. 실리바둑은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은행에 계속 저축하는 네. 그런 구조죠. 계속 이제 야금야금 저축해서 쌓아 놓으면은 어쨌든 이게 마이너스가 될 일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세력 바둑은 공격에 실패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꽝이 될 수 있죠. 네. 하지만 오늘 요 바둑처럼 이제 흑이 공격에 성공을 하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몇 배로 이제 불어나죠. 네. 예, 그런 이제 바둑의 장단점인데 아, 아무튼 우리가 바둑을 둘 때는 그래서 다들 세력 바둑을 좋아하죠. 그렇죠. 네, 몇 아무래도 배, 좀 시원시원하니까요. 몇 배 해야죠. 네, 수익률이 좀 높은 것이 기분이 좋으니까요. 네, 근데 우리가 뭐 평상시야 열심히 저축하고 살지만 네. 이때라도 한번 바둑만큼은 해야죠. 네. 크게 하니까. 다들 바둑 두시는 분들의 이게 로망이죠. 대마 네, 잡는 거.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고수들은 야금야금 이게 전법을 이겨갑니다. 많이 네. 사용하죠. 그런 의미에 최종호 이제 선수가 야금야금 계속 이득을 뜯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경험이 또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수십 년간 쌓아온 이 바둑의 네. 내공이 정말 우변에서 야금야금 계속 쌓아가는 전략으로 흑이 결국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김종범 선수도 굉장히 좋은 세력 바둑 네. 멋진 싸움 보여주었는데요. 중앙만 두텁게 이어두었더라면, 그쵸. 아, 네. 2점을 잡아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네. 그때까지는 백도이 실리와 뭔가 세력의 네. 균형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뭐 초반에 이 AI식 바둑은 뭐 AI는 이제 실리 바둑이 좀 더 승률이 좋다 뭐 그런 네.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이제 동호인 분들 바둑을 보면은 세력 바둑의 승률이 더 좋아요. 맞습니다. 대체로 그래요. 네. 손바람도 훨씬 내시면서 네. 시원시원하게 이겨가시는 경우가 많죠. 네. 대부분 공격을 했을 때 뭔가 이제 리듬을 딱 타버리면은 이제 네. 다 대부분 더 잘 두시고 그렇죠. 이 바둑도 이제 최종호 선수가 공격 흐름 탄 다음부터 이제 중앙을 뻥 뚫어난 다음부터 이제 계속 공격을 하셨잖아요. 네. 이제 수비할 때는 다들 좀 어려워들 하세요. 네, 지금 여기 뒀는데 실은 요 자리가 더 크거든요. 아, 그렇죠. 4점이 네. 딱 눈에 보이는 자리가 있었기 그러니까 이제 때문에. 아직도 긴장하고 계신 거예요. 네, 종반이 됐는데도 역시 네. TV 바둑이 초읽기 바둑은 어렵습니다. 아마 최종호 선수도 뭐 내가 이긴 것 같긴 하다 막 네. 그 생각을 하실 건데 뭐 얼마나 이겼는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 모두 이 상당한 고수인데 이 속기전이기 때문에 형세 판단까지 뭐 정확하게 할 여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제 대략적인 네. 느낌으로 졌다 이겼다 정도 두 선수 모두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바둑은 이제 실리 바둑이 되면은 하여튼 약점이 원래 태생적으로 많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백은 어쨌든 약은 깎여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런 모양도 가일수를 안 하면 네. 촉촉수로 와. 네. 다 그래서 이게 실리 바둑은 어쨌든 그 깎입니다. 조금이라도 깎이고 네. 세력 바둑은 조금이라도 늡니다. 예, 그게 이제 두터운 바둑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저희가 하고 엷은 바둑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반직 승부가 되잖아요. 그럼 네. 통계적으로 세력 바둑을 가진 쪽이 반집을 이긴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반집은 신의 영역이다 이 얘기를 네. 하는데 하나, 한 집이라도 느는 게 두터운 바둑이니까요. 네, 끝내기를 할 때에도 네. 두텁다고 일컬어지는 쪽이 그 눈에 보이지 않았던 네. 한 집을 더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네. 많군요.
하지만 그건 이제 포석 때 이미 결정돼 있는 거라 네.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예. 백이 흑이 그 자리를 밀고 들어가면 선수라는 네. 것을 알고 잘 막았습니다. 역시 중앙이 좀 포인트였었는데 백이 두터워질 수 있었던 기회도 있었지만 흑이 두터워지고 난 이후에는 흑이 확실히 싸움에서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이제 바둑을 뭐 즐기시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바둑은 결국 마음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데 네. 결국 바둑 한 판 두다 보면 뭐 착각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뜻하지 않게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역시 또 너무 좋아하면 안 되고요. 너무 괴로워해도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제 보통은 이제 괴로워해서 문제죠. 그러니까 아까 착각이 네. 한번 나올 때 어쨌든 거기서 이제 빨리 좀 안정을 해야 되는데 바둑의 정말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도 제일 안 되는 게 바로 그거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오늘 행마에서도 그리고 싸움의 포인트들에서도 정말 좋은 모양들, 좋은 수 많이 보여주신 두 분 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 대구 굉장히 재밌었다 하실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너무 잘 두시는 분들, 네. 뭐 프로들의 바둑을 보면은 좋기는 한데 약간 이거가 나와는 정말 다른 세계의 그렇죠. 바둑 같다. 뭐 이러셨을 텐데 오늘은 네, 정말 둘, 흥미진진하게 보셨을 네. 것 같아요. 뭔가 나와 같은 나도 세계. 그렇지 하면서. 네. 근데 실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흔히 기원급수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죠. 근데 1급은 뭐 예를 들면 착각을 한 번 하는 거고, 네. 3급은 뭐 이런 실수 한 3번 하는 거고요. 뭐 5급은 5번. 그러니까 횟수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1급들도 사람이구나. 네. 이렇게 당황하고 긴장하면 실수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했을 때 좀 마음을 좀 여유 있게 가지시는 또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 뒀네요. 하나, 이 마지막 한 집. 셋, 네, 여기도 한 집. 네. 최종적으로 여길 두면은 중앙 네. 한 점 따내고 이쪽에 하나가 있군요. 여기도 있고. 네, 그러면 또 네, 이제 다 서로 둔것 교환하면서 같습니다. 마무리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두면 나중에 이것도 공부에 다 채워지면은 이거 나중에 약점이 끊기면 혹시- 도대체 뭐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혹시 가일수를 해야 되나 네. 고민이 되네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죠. 네. 근데 안 해도 안 해도 괜찮. 됩니다만. 네, 근데 불안하니까 네. 그러니까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초읽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이십 초 하나, 이 공배가 많으니까 지금 이게 또 이제 최종우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 다 막혔을 때 혹시 네, 이게 좀 다 막히면은 이게 뭐 묘하게 수가 날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여기에 두는 하지만 거는 빵 따내면 안 자충이고요. 되고요. 근데 네. 이쪽으로 둬도 따내고 여기 못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먹여쳐도 따내서. 유가무가처럼. 네. 네. 근데 아슬아슬하니까 조심해서 살펴보고 있은 것 같아요. 네, 역시 1급들은 이런 부분이 다르죠. 그러니까 자충이라든지 네. 뭔가 끊기는 데가 남았을 때 이게 한 번쯤 이게 확인하고 가는 게 이런 게 그래도 굉장히 다르신 점들입니다. 네. 확실히 한 집이라도 손해를 보지 네. 않겠다. 이렇게 수읽기가 어느 정도 되시는 고수들인 네. 거죠. 네, 명문대 맞대결 고대와 연대, 연대와 고대 양쪽 기후 회장님들의 대결이었습니다. 정말 두 분 모두 엄청난 실력자 분들이어서 오늘 포석부터 중반 싸움까지 한치의 긴장을 놓지 못하고
정말 재미있게 네. 흥미진진하게 봤습니다. 또 이제 비로소 이제 긴장들이 네. 이제 풀리셨을 네. 것 같아요. 이제 좀 여유를 갖고 두시는데 네. 지금 중앙 싸움에서 네. 그 자충이 지금 아슬아슬하거든요. 네. 네, 김종범 선수도 우아기 쪽 2점, 네. 흑두점 잡으면서 뭐 차이는 더 좁힐 수도 있었지만 좀 승부수를 걸어봤던 것 같고요. 좀 출혈이 컸어요. 네, 최종우 선수의 수아기 보변 싸움에서 좀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다 컴퓨터로 대국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이 개가할 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이 바둑돌을 네. 오래간만에 잡아보신다는 분들도 많이 네, 계세요. 이제 개가법은 보통 10집, 20집 단위로 이게 만들면 이제 무난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일단 사각형 모양을 만들어서 그렇죠. 최대한 네. 끝으로 붙여서 좀 사각형 모양을 먼저 만드시면 좀 편하시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백집이 39. 네. 흑이 31집 이겼네요. 네, 31집 이겼으니까 네, 24집 반이죠? 네. 워낙 싸움이 격렬하게 진행되다 보니 한쪽은 출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 차이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두 분 모두 오늘 굉장한 명곡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중앙에서의 싸움 포인트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대한연맹 회장님 하실 때 정말 대국수가 많았다고 들었는데 이 외국 생활을 오래 하신 김종범 선수 대비 네. 최종우 회장님이 대국수가 워낙 많아서 이 내공이 싸움 내공이 결국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기도 네. 합니다. 그 회장님이 조직 관리하려면 바둑을 많이 둬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기센 라이벌전 두 분 대국 소감 어땠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기센 라이벌전 오늘 고대와 연대, 연대와 고대 전현 회장님들 간의 대국이었습니다. 오늘 대국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뭐 두 분 모두 어려운 바둑 참 잘 두셨고요. 네. 다만 바둑 내용으로만 잠깐 말씀드리면 역시 큰 승부에 명국 없다. 왜냐면 프로들의 바둑에서도 결승전 이게 보면은 착각으로 무너지는 게 맞습니다. 많습니다. 네. 이제 이 중앙에서 나온 백의 착각 한 방에 승부가 갈렸다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정말 재미있는 포석과 싸움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 보여주신 두 분 대국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재미있게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더 재미있는 기센 라이벌전으로 다음 대국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이 시간을 옆에서 계시원이 재는 봐도 둘 기회가 많지 않아서 당황스러웠습니다만 운이 좋게 그래도 큰 실수 없이 든 것 같습니다. 잘 두시는데 아마 최근에 공식 대국에서 연대가 성적이 좋으니까 양보해 주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너무 즐거웠고요. 또다시 가질 수 없는 그런 경험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초반에는 좀 약간 좀 침착하게 둔다고 노력을 하고 다짐을 하고 뒀는데 결국은 습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반에 이제 결국 못 참고 상대분이 너무 기력이 저보다는 세셨기 때문에 아쉬움 없이 저 노력했던 한 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너무 고수 위주로 이게 방향이 많이 이제 예를 들어 프로리그라든지 그렇게 방향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바둑 유저들이 좀 저희보다 좀 낮은 하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기획이신 것 같아서 이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너무 프로나 고수 위주로 하지 말고 그런 취지에 아주 부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정진을 해서 다시 도전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바둑TV가 우리나라 바둑 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바둑TV가 영원무궁하게 발전하길 바라겠습니다.